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쪽 폐를 왼쪽 폐를 다 제거했어요. 이제 지금 폐가 이제 오른쪽만 있는데 왼쪽 폐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식도염 아니면 위염 이것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갖다 먹었어. 식도염, 위염 등의 폐암 후유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었다는 안치홍 씨. 병원에 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폐에는 흰꽃 식물을 먹으라고 하길래 이제 그래 뭘 먹을까 했는데 그 이제 마침 그 무도 흰색이지만 또 꽃도 흰색이라 해서 이제 무를 먹어보게 됐던 거예요. 흰쌀과 밀가루,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 식품들은 도종과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섬유가 손실되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고 비만과 질병의 주범이 되지만 도종 과정을 거치지 않는 현미를 비롯해 채소, 해조류 같은 식품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착한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한다. 우리는 실제 착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한 사람, 안치홍 씨를 만나봤다. 2007년도 8월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2기 말. 기침이 좀 나는 동 하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가래에 들어가면 피가 약간 보일 동 말동. 그 기침하고 피가 자꾸 묻어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돼 있던 상태였기에 당시 가족들의 충격도 큰 상황이었다는데 아직도 발음은 뭐 완전 초죽음이지 뭐 암에 걸렸다 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거 알고 뭐 얼굴이 다 사색이 되고 이제 그런 지경이었지.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암 중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암인데 주로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중년 남성에게 가장 노출되기 쉬운 질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탄수화물은 제2의 담배라 불릴 만큼 폐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폐암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혈당 수치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혈당 수치만 높다면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고요. 결국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49%나 높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바쁜 농사일로 평소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했던 안치홍 씨. 게다가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을 과다 섭취했다고 한다. 밥 진짜 지금 공기 두 그릇도 넘을 거야 그거. 사발에 이렇게 또 하나 더 뽀개져가지고 2개가 되니까 지금 공기 2개보다 더 많을 거야. 칼국수를 제일 좋아했어요. 한 그릇이 뭐야. 이제 작은 그릇, 큰 그릇 2그릇씩 또는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거는 한 그릇 반씩은 먹었을걸. 하지만 평생 주식으로 먹어온 흰쌀밥과 국수를 끊는다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처럼 힘들었다는데 그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쪽 폐를 왼쪽 폐를 다 제거했어요. 이제 지금 폐가 이제 오른쪽만 있는데 왼쪽 폐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식도염 아니면 위염 이것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갖다 먹었어. 식도염, 위염 등의 폐암 후유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었다는 안치홍 씨. 병원에 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뭐라고 하면 폐에는 흰꽃 식물을 먹으라고 하길래 이제 그래 뭘 먹을까 했는데 그 이제 마침 그 무도 흰색이지만 또 꽃도 흰색이라 해서 이제 무를 먹어보게 됐던 거예요. 폐암 수술 후 무를 먹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했던 안치홍 씨를 위해 그의 주치의는 다름 아닌 무를 추천해줬다는데 실제로 한 논문을 살펴보면 무는 폐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을 만큼 폐 건강에 좋다고 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무는 폐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중국 속담에는 무를 섭취하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큼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A, C, 칼륨,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특히 무에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착한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최근에 이 식이섬유가 폐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즉, 착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가 풍부한 무는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 자체가 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효능은 따로 있다고 한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식물성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사람의 탄수화물을 재빨리 분해시켜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는 안토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폐의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와 안토크산틴 성분이 폐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균설이 제안하는 탄수화물 섭취법. 암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무를 먹어라.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요소가 풍부해 오래전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소화 능력을 지닌 식품인데 짜장면에 단무지, 치킨에 무를 먹는 것 또한 무가 소화를 잘 돕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치홍 씨는 무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마시고 있는 안치홍 씨 부부. 갈색을 띠고 있는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폐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무즙이에요. 소화기 계통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주는 대로 또 잘 먹고 이래서 몸이 더 건강해진 거죠. 탄수화물을 분해해 암 재발을 예방하는 무. 즙으로 만들어 마셔라. 매일 남편을 위해 무즙을 만든다는 아내 전순애 씨. 무즙을 만들려면 먼저 흐르는 물에 물을 깨끗이 씻은 뒤 질길 수 있는 껍질은 모두 벗겨내고 물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 깍둑 썰기를 한 다음 물을 분쇄기 바닥에 넓게 깔아준다. 그런데 물을 갈기 전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아내 전순애 씨. 이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대추물이에요. 무만 갈면 빡빡해서 잘 안 갈리가지고 이거를 좀 넣어봤더니 맛도 좋고 좋아요. 더 먹기도 좋고. 물 1리터에 대추 한 줌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내면 대추물이 완성되는데 무즙을 만들 때 꼭 대추물을 함께 넣어준다는 전순애 씨. 대추의 단맛이 무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장점도 있다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무는 냉성, 즉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타민 C가 사과보다 무려 80배 이상 풍부한데요. 위장을 강화하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지홍 씨처럼 폐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폐 건강은 물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와 대추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무가 완전히 다 갈릴 때까지 분쇄기에 넣고 갈아준다. 이때 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소화요소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데 걸쭉한 식감이 싫다면 위에 뜬 거품은 걷어내고 마시면 된다. 폐암 수술 후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되고 암의 재발도 예방해준 무즙. 매일 아침 공복에 무즙 한 잔을 마셨다는 안치홍 씨. 매일 아침에 공복에 좀 먹어요. 공복에 먹어야 저기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좋아요. 뿐만 아니라 평소 좋아하는 쌀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도 무생채 등 무를 반찬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아마 한 4분의 1을 먹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무 먹으니까 속이 편하더라고. 무는 나한테 곧 건강이다. 아니면 밥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해요. 무를 먹을 때 하루에 4분의 1쪽을 먹어왔다는 안치홍 씨. 이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은 괜찮은 걸까?
무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무 한 개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즉, 무의 4분의 1만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 엽산의 양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무의 아리고 매운맛 때문에 위가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양념과 함께 조리하거나 김치 등으로 숙성시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했던 무. 특히 무의 역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기록을 살펴보면 정조대왕께서도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데요. 폐 건강을 위해서 무를 즐겨 드시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옛날부터 항아리에 물을 넣고 담은 그 동치미를 항상 그 천연 소화제처럼 두고 먹을 만큼 그 무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조들이 사시사철 무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드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무말랭이를 만드는 방법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먹는 무말랭이. 김민철 한약사는 무말랭이야말로 무의 영양을 잘 먹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무를 말리면 칼슘의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 철분,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들도 훨씬 풍부해지기 때문에 무를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극대화하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무말랭이 만들기. 먼저 무말랭이에 활용하면 좋은 무가 있다는데 바람든 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식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든 무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또 조직 때문에 건조가 잘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를 활용해서 무말랭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무말랭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는 무청에서부터 바람든 무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식재료입니다. 무말랭이를 만들 때는 수분이 빠져나간 바람이 든 무를 활용하면 말리는 시간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무말랭이를 만드는 김민철 한약사. 무에 붙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깨끗이 닦은 후 무를 껍질째 썰어주는데 무를 말리면서 껍질의 질긴 식감은 완화되고 껍질에 있는 비타민 C 등 영양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무를 썰 때는 길게 간격을 잘 맞춰 썰어줘야 좋다고 하는데 무말랭이 할 때 크기는 약 직경이 1cm 정도 크기로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잘게 자르게 돼도 말릴 때 가늘어지기 때문에 1cm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외부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력한 방어물질을 내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성 또한 더 높아집니다. 무를 이렇게 또 칼로 자르게 되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 속에 많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또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cm 간격으로 썰은 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채반에 널어주는데 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3일 정도 꼬들꼬들하게 말려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된 무말랭이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지퍼백에 넣어준다는데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무를 보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무 자체가 수분 흡수를 워낙 잘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에는 냉동실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곰팡이 염려도 없고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말랭이는 어떻게 활용해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무말랭이로 그 무말랭이 무침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무말랭이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면서 또 흡수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극대화하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무말랭이 무침. 먼저 무말랭이와 함께 양념장에 들어갈 간장, 고춧가루, 액젓을 준비한 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무말랭이를 물에 넣고 1.5배로 커질 때까지 10분 정도 불려준다. 그리고 물에 다시 한번 잘 헹궈준 뒤 물기를 꽉 짜주는데 그 다음 간장과 액젓을 1:1 비율로 맞춰
한 숟가락을 무말랭이에 넣어준다. 발효시킨 간장과 젓갈을 넣은 건데요. 우리가 발효시킨 장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고이잖아요. 바로 이 침에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말랭이의 풍부한 소화 효소인 그 디아스타제하고 잘 어울려져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효한 간장과 액젓은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양념이라는데,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주면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무말랭이 무침의 과정이고요. 여기에 무말랭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매실 장아찌예요. 무와 궁합이 좋은 매실 역시 소화작용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완성된 무말랭이에 매실장아찌를 넣고 다시 한번 잘 버무려주면 끝! 여름철 잃었던 입맛을 살려주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초간단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됐다.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마치 도라지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둥글레 말려놓은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무말랭이 뻥튀기예요. 무말랭이로 뻥튀기를 만든다? 쌀이나 떡이 아닌 무말랭이로 뻥튀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소한 사실. 무말랭이도 이렇게 말려서 뻥튀기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뻥튀기로 튀겨줘요. 실제 무말랭이를 들고 뻥튀기 가게를 찾아간 제작진. 기계에 넣고 돌리자 정말 무말랭이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졌는데, 그렇다면 무말랭이를 뻥튀기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말랭이를 뻥튀기를 튀기면 수분도 더 농축이 되고 또 영양 성분도 더 농축이 돼서 그냥 과자처럼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드시면 단맛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또 이 뻥튀기 된 거를 드셔도 되지만 그대로 차처럼 끓여서 먹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뻥튀기로 튀기면 무의 알싸한 맛이 어느 정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식감 또한 바삭해지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또한 무말랭이 뻥튀기를 뜨거운 물과 함께 차로 우려 마시면 무말랭이 속에 풍부한 성분이 잘 우러나와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암 예방은 물론 폐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무 활용법. 생물을 대추물과 함께 1:1 비율로 섞어 분쇄기에 갈아준 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먹었다는 안치홍 씨. 무를 1cm 넓이로 길게 잘라 무말랭이로 말려 무쳐 먹거나 뻥튀기로 만들면 무의 단백질 분해 요소와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한다.